내일 파티에 참석할 준비는 제대로 했어? 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는데 왜? 나름대로가 아니라 내 얼굴에 똥칠하지 않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해야지. 이번 파티에는 업계에 내노라 하는 사장님들이 모두 참석하시니까. 무조건 최고의 여신이 돼야 한다고 내가 대체 몇 번을 얘기했어. 장소에 맞는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미인 선발 대회도 아니고 꼭 최고의 여신이 돼야 할 필요 있어? 사업은 거치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과 실력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 난 말이야, 여자가 내 앞에서 사업 얘기하는 거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넌 그냥 내 약혼녀로 내 뒤에 서서 날 내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설교 따위는 필요 없어. 다른 사모님들보다 더 기품 있고 우아하고 세련된 외모로 나의 위신을 세워주는 것만이 너의 임무라고 하는데 내 말 뜻 모르겠어? 노력은 하겠지만 외모는 타고난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최고의 미인이 되라는 거야? 세상에 돈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어딨고 못 해낼 일이 어딨어? 문 밖에만 나가면 발에 차이도록 많은 게 성형외과인데 넌 그런 데는 관심도 없지? 난 부모님이 주신 얼굴에 굳이 칼 대고 싶진 않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뜯어 고쳐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잘못된 거야? 와이프가 이뻐야 사업도 잘 되고 운도 트인다는 걸 왜 모르는지. 너가 그러고도 사모님이 돼서 날 제대로 내조할 수 있겠어? 여러 번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사업은 외모나 거칠애가 아니라 끈기와 성실함으로 신용을 쌓고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 난 너가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지 말고 부모님이 어렵게 일구어 오신 사업을 어떻게 더 성장시키겠는지에 집중하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어. 누가 들으면 네가 내 엄마인 줄 알겠네. 그딴 설교는 됐고 내일 무조건 미용실 가서 머리랑 화장 풀 세팅하고 제일 비싼 드레스 입고 파티장에 와. 난 내 약혼녀가 인물도 없고 촌스러운 데다 센스도 없는 여자라는 말 듣고 싶지 않단 말이야. 알겠어. 최선을 다해 내 매력을 최대한으로 어필해볼게. 다음 날. 얘 이게 대체 얼마만이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쭉 못 봤으니까 10년 만인가? 아까 파티장에서 널 보고 나 완전 놀랐잖아. 사람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봐도 분명 너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 걸어봤는데. 정말 너가 맞다는 말에 나 진짜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잖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촌스럽고 말수도 적고 졸업한 다음에 동창회에도 별로 안 나오길래. 네 수준에 딱 맞는 평범이하의 남자 만나서 어디 한 구석에서 매일 쌀 걱정하고 간장, 소금 걱정이나 하면서 조용히 사는 줄 알았는데. 내노라 하는 사람들만 참석한다는 어제의 그 파티장에서 널 보다니. 나 진짜 내 눈을 의심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 글쎄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당연히 놀랍지. 너가 드레스 입고 파티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도 놀라운데. 곁에 근사한 남자까지 동행하고 있었단 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는데? 그렇게 잘생긴 남자는 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설마 네 남편이니? 아니지, 그냥 파티 파트너일 뿐이지? 내 약혼자인데? 뭐, 약혼자, 설마 네 약혼자가 막 사장 뭐 그런 설정은 아니지? 설정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내 약혼자가 맞고 사장은 아니지만 차기 사장이 될 사람인데? 아니 네 주제에 어디서 그런 백마왕자를 만났단 말이야? 내 주제에? 너 지금 네가 8년 만에 갑자기 연락 와서 속사포처럼 신뢰가 되는 말만 골라서 소화되고 있다는 자각은 있니? 왜 내가 너한테 이런 불쾌한 말을 듣고 있어야 한단 거야? 기분 나쁘니까 그만하지? 못 보던 사이 너 많이 까칠해졌다? 고등학교 때는 누구한테나 자상하고 착했던 네가 갑자기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 역시 돈과 권력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겠지? 무슨 소리야?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나 같은 거랑은 친구로 지낼 필요조차 없다 뭐 그런 뜻이니? 네가 무슨 수로 그렇게 멋있는 남자랑 약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약혼 그거 별거 아니다. 결혼하고도 쉽게 이혼하는 판에 약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니? 진심 그 외모로 그렇게 잘난 남자의 마음을 영원히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대꾸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답장 안 할게. 내가 너보다 100배는 더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왜 내가 아닌 너 같은 여자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신데렐라처럼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백마왕자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단 말이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비결이 뭐니? 할 말이 없으니까 무시하겠다? 감히 날 무시한 거 꼭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내가. 2달 후. 미안하다? 뭐니?
네 약혼자를 뺏어서 미안해. 뭐라고? 누구를 뺏었다고? 나 방금 네 약혼자랑 혼인신고했다? 넌 이제 닭 줬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됐다 그 말이야. 차기 사장인 그 사람은 못생긴 너보다는 미인인 날 선택했고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전하자. 남자답게 나랑 아기를 지켜주겠다고 기분 좋게 장담했고 배불러 오기 전에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올리겠다고 약속했어. 난 이렇게 선택받고 사랑받는 여자로 재탄생했는데 넌 어쩐다니? 사모님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려고 했는데 다 잡아놓은 큰 물고기를 나한테 통째로 뺏긴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네가 내 약혼자 상민이랑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했다 그 말이야? 너 같은 여자도 마다 않는 남자라면 나 정도면 그냥 식은 죽 먹기로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 파티에 온 고객 정보를 몰래 열어서 네 약혼자 연락처를 알아냈고 그 다음에는 온몸을 던져 네 약혼자한테 꼬리쳤는데? 그나저나 남자들은 참 단순하단 말이야. 좋아하고 끌린다고 몇 번 안기는 척했더니 바로 넘어오는 거 있지?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못난 여자였으면 그렇게 쉽게 날 버리고 나한테 왔을까? 너에 대한 그 사람의 사랑이 그 정도 깊이밖에 안 된다는 건.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딴 년이 나타나서 유혹하고 채갈 게 분명하니까 괜히 날 원망하고 저주하는 짓 하지 마. 원망은 무슨? 어차피 그 결혼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차에 너가 뺏어가주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거든. 무슨 소리야, 고민이라니? 사실 그 사람과 난 정략 결혼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 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와 그 사람의 할아버지는 둘도 없이 친한 친구였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이 회사를 일으킬 때 그 사람 할아버지한테서 꽤 큰 자금을 융통받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나중에 손주들이 크면 결혼시키자는 말씀을 꺼내셨고 그렇게 우린 약혼하게 된 거야. 요즘 세상에 정략 결혼이란 게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나보니까 자상하고 재미있고 또 진취적인 사람이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면에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꽤 큰 생각의 차이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 결혼 후 그런 큰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지 고민이 됐었어. 이 결혼을 계획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님 파혼해야 하는지 어려운 고민을 하느라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가 나타나서 아주 명확한 답을 줘서 고맙다. 약혼 한 몸으로 신부의 동창이랑 바람핀 놈은 버리기로 결론 내렸으니까 그렇게 욕심나면 네가 주워가. 다만 곧 사모님이 돼서 호강할 거라는 뭐 그런 개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꿈에서 깨는 게 좋을걸? 왜냐면 차기 사장이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니까. 뭐,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차기 사장이라고? 근데 어떻게 네가 사장이 된단 거야? 아까 다 얘기했는데 머리가 나쁜 인간들은 꼭 이렇게 같은 말을 2번씩 반복하게 하더라. 우리 집에서 경영하고 있는 지금의 회사는 우리 할아버지가 일으켜 세운 회사고 우리 집에는 자식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차기 사장직을 맡겠다는 건데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 사람 집안이 부자가 아니라 니네 집이 부자고. 너랑 파혼하면 그 사람은 사장도 뭣도 아닌 평범한 인간이 된단 말이야? 이제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니?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다면 그 인간은 우리 회사 차기 사장직에서 제명될 뿐만 아니라 아예 직장조차 잃게 되는 거야. 왜냐? 현 사장인 우리 아빠는 딸인 날 두고 바람핀 인간을 우리 회사의 요직에 그대로 둘 분이 아니니까. 사장도 아니고 직장도 없는 잘생긴 백수 데려가서 잘 살아라? 혼인신고한 거 축하하고 조금 이르긴 하지만 순산하기 바란다.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아니 이게 다 뭐란 거야. 이건 다 네가 엮어낸 거짓말이야. 이럴 리가 없어. 잠시 후 주희한테 다 들었어. 차기 사장은 내가 아니라 너라는 황당한 말. 사실 아니지? 사실 맞는데? 애초에 회사 창시자가 우리 할아버지고 지금 그 사업을 이어받은 사람은 우리 아빠인데 그런 우리 가문의 사업을 남이 손에 맡긴다는 게 말이나 돼? 사장직은 나한테 준다고 약속한 거 아니었어. 그건 나랑 결혼했을 때 하는 얘기지. 약혼녀인 날 버리고 딴 년이랑 바람나서 그년을 임신까지 시킨 놈한테 어떻게 사장을 시키니? 아니 그럼 난 어떻게 하란 거야? 그동안 너랑 함께 여기저기 파티에도 참석하면서 여러 사장님들한테 얼굴을 알렸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빠지란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뒤에서 나한테 뭐라고 손가락질하겠어? 남들이 뭐라고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사는 지금의 네 수준으로는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없을 텐데. 아니, 난 무조건 사장이 되고 싶고 또 돼야 해. 난 어릴 때부터 꿈이 사장님이 되는 것이었고 이제 곧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다 잃고 다시 흙수저 삶으로 돌아갈 순 없어. 그렇게 금수저가 되고 싶으면 네 실력으로 네가 회사를 세우고 경영해봐. 이런 말 염치 없는 거 잘하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염치 없는 말이란 걸 알면 입 밖으로 내뱉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네가 뭐라고 한들 내가 널 다시 받아줄 것 같아? 아니잖아. 너도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우린 이제 불가능하단 걸 잘 알고 있잖아. 버스는 이미 떠났어. 한 달 후, 나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시모 때문에 정신이 잘못될 것 같아. 젊은 게 펑펑 놀지 말고 직장 찾아서 일하고 월급을 몽땅 자기한테 바치라고. 눈만 뜨면 잔소리하고 강요하는데 완전 돈에 미친 인간 같단 말이야. 임산부한테 놀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고 했다고. 어쩌니 꽤 유난스러운 시모 같은데? 그게 임신이 아닌 게 뽀록 났단 말이야. 저번에 침대 시트에 생리혈이 묻은 거 깜빡하고 바로 씻지 않은 걸 시모가 발견했고, 임신도 하지 않았으면서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멀쩡한 지 아들 발목을 잡고 사장직에서 끌어내렸다고. 나한테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온갖 히스테리를 다 부린 거로도 모자라서 앞으로 난 영원히 일해서 자기한테 바치래. 사장 아들한테 기대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지 꿈을 무참하게 짓밟은 나쁜 년이니까. 나보고 평생 자기한테 월급 바치고 집안일도 몽땅 다 하고 노예처럼 살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저런 미친 노인네가 다 있어? 나 이혼하고 싶어. 더는 이대로 못 살겠어. 그럼 이혼하면 되지. 나더러 뭘 어쩌라고. 절대 이혼 안 해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미친 노인네가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로 2억 내놓고 이혼하래. 안 그럼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데 나 어쩌면 좋아? 그 남자 그냥 너한테 돌려줄 테니까 제발 네가 다시 데려가. 뇌에 곰팡이가 핀 놈을 내가 가져와서 뭐하니?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두 번 다시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마. 그 후, 그 후 전 주의를 차단했습니다. 언젠가는 후회에 눈물을 흘리는 꼴을 꼭 보고 싶어서 차단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녀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고는 속 시원히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전해들은 데 의하면 멍청한 그녀는 기가 하늘을 찌르는 시모한테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혼도 못하고 온갖 집안일은 물론 알바까지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내 조카들 셋 우리 집에 데리고 오기로 했으니까 오늘 안 쓰는 방도 정리하고 이불도 빨고 말리고 깨끗하게 준비해놔. 내일 우리 준이랑 놀이동산 가기로 하지 않았어? 놀이동산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단 거야? 지난주 준이 생일에 놀이동산 가기로 약속해놓고 준이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직장 상사랑 낚시 가버리는 바람에 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약속을 어기겠다고. 당신이 그딴 식으로 애를 싸고 도니까 애가 그 모양 그 꼴이잖아. 겨우 4살짜리가 겁도 없이 감히 아빠한테 상처를 받아. 아빠의 행동과 말에는 무조건적인 수긍을 해야 정상이지. 당신은 애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지구가 해를 돌아야지 해가 지구를 도는 게 말이나 돼.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 집에서는 해고 당신이랑 준이는 지구야. 내가 없으면 니들은 빛을 볼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숨 쉬고 살고 싶으면 날 해처럼 우러러보고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야겠어? 헛소리도 좀 적당히 해. 대체 언제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부장적인 소리 하면서 살 거야? 결혼 전에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착했던 사람이 왜 준이를 낳고 나서부터 그렇게 생판 모르는 남처럼 변해버린 거야? 돈 번다는 유세만 부리고 살림 육아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당신한테 정말 너무 실망이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나한테 그 정도도 못하겠다는 당신이 더 양심 없는 건 아니고? 준이 낳기 전에는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5년을 맞벌이했단 사실 잊었어? 출산하고 딱 5년만 육아와 살림에 집중해달라고 해서 어렵게 퇴사를 결정했는데 이제 와서 날 무능한 주부라고 우습게 보는 거 당신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찌질하지 않아? 또 시작이니 박박 긁는 바가지 소리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 그딴 말은 나중에 한가할 때나 다시 하고 오늘은 일단 마트에 가서 내 조카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나 사와.
걔들 과자랑 아이스크림 같은 거 좋아하니까 종류별로 넉넉히 준비해놔. 아까부터 자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가씨네 애들을 왜 우리 집에 데리고 온단 거야? 애들이 여름방학에 삼촌네 집에 놀러 올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게 당신한테 허락받고 비난받을 일이야. 평소에 내 동생 혼자서 애들 새 키우느라 그 약한 게 진이 다 빠졌을 텐데 방학 때만큼은 당신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방학 내내 애들을 나한테 맡기겠단 말이야? 그래봤자 한 달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지나. 어차피 당신 집에서 애만 보고 놀고 있잖아. 애 하나를 보나 넷을 보나 거기서 거기 아니야? 밥할 때 양만 조금 더 늘리면 되는 일 가지고 말 참 많네. 애 하나랑 넷이 같아? 애 하나 보는 것도 힘들고 지치는데 나더러 넷이나 보라고? 그것도 얼굴만 맞대면 치고받고 싸우는 아가씨네 애들 셋을? 당신은 국밥집에 가서 국밥 4그릇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어? 내가 먹방 유튜브냐? 국밥 4그릇을 어떻게 한 번에 다 쑤셔 넣어?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당신이 국밥 4그릇을 한 번에 다 못 먹는 것처럼 나도 애들 넷을 같이 못 봐. 그 힘든 애센 육아를 내 동생은 매일 혼자 해왔어. 그러니까 여름방학 기간만이라도 내 동생한테 휴가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올케 언니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단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으니까 내 동생이 새언니한테 정이 안 간다고 하지. 아가씨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매달 우리한테서 생활비를 100만씩이나 지원받으면서 내가 인정머리가 없단 말이 입에서 나온대? 미안하고 고마워서 하루빨리 자립하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도 모자랄 판에 내 뒷담화를 했다고? 이혼하고 혼자 애들 셋 데리고 살기 힘들다고 울면서 도움을 청할 때 안쓰러워서 생활비 지원을 시작한 지도 이젠 1년이나 넘었는데. 취업할 생각은 전혀 없고 대체 언제까지 우리한테 기대서 살 생각인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애새끼들 셋이나 버리고 증발해버린 김서방 그놈이 죽일 놈이지 내 동생이 무슨 죄야? 내 동생도 피해자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내 동생 흉보지 마. 불쾌하니까. 아무리 양육비를 못 받는다고 해도 애가 셋 딸린 싱글맘이라면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있을 테고. 하다못해 반나절 정도 알바라도 하는 성의를 보여야지 아가씨는 전혀 일할 의지조차 없잖아. 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아가씨네를 먹여 살려야 하는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내 동생이랑 내 조카들을 먹여 살리겠다는데 당신이 왜 간섭이야? 당신이 번 돈이 아니라 우리 가게에서 빼낸 돈이야.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단 말이야. 설마하니 나더러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새끼들을 데리고 길바닥으로 나앉는 걸 구경이나 하란 거야? 이 일은 됐어. 2번 다시 내 동생이래 입대지 마. 생활비도 앞으로 쭉 대줄 거고 애들도 내일 무조건 데려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조용히 해. 안 그럼 이혼이야. 돈도 못 버는 전업주부한테는 인권도 없단 거 잘 알고 있지. 내 말에 거부하면 싱글맘이 돼서 고생 바가지로 할 사람은 당신이야. 그렇게 돼봐야 남편도 없이 줄 끊어진 연 같은 신세가 된 처량한 내 동생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겠지. 우리 아들을 아빠 없는 애로 만들고 싶지 않고 이혼녀가 돼서 세파 속에서 온갖 서름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하란 대로 해. 알겠어. 사우로 8살, 6살, 4살 고만고만한 애들 셋을 저한테 떠맡기고 이혼한 남편이랑 같이 제주도에 여행 가니까 좋아요?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여행 왔단 거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요. 진우가 그러던데요. 엄마 아빠는 제주도에 여행 갔다고. 언니 설마 겨우 8살짜리 애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건 아니죠? 애들이 어른보다 거짓말을 더 잘한다는 것도 몰라요? 여행을 안 갔으면 아가씨 지금 어디 있단 거예요? 어디긴 어디예요, 집이지. 움직이기만 하면 다 돈인데 저같이 가난한 싱글맘이 갈 데가 어딨어요? 심신이 지쳐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니 침대에 누워서 에너지 충전하고 있어요. 이상하네요. 저 지금 아가씨네 집에 와 있는데 침대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아가씨 혹시 유령이에요? 그래서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언니가 우리 집에는 대체 왜 갔단 거예요? 진우한테서 아빠 엄마가 제주도에 여행 갔단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어서. 엄마 아빠는 이혼했는데 어떻게 같이 여행을 가냐고 몇 번이나 확인해 봤더니 애가 살짝 귀찮아하면서 엄마 아빠는 이혼한 적 없고 지금도 5 식구가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진우를 앞세우고 아가씨네 집에 직접 확인하러 왔는데요. 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진우 아빠 옷이며 칫솔이며 신발이며 그대로 있잖아요. 애 아빠가 이혼하고 연락이 안 돼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울고불고 난리 피운 게 우리한테서 돈을 뜯어가기 위한 연극이었어요? 오빠가 본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해서 매달 100만씩 기한도 없이 쭉 받아먹을 생각이었어요?
그럼 안 돼요? 뭐라고요? 우리 오빠가 번 돈을 오빠 동생인 제가 받아 쓰는 게 뭐가 문제란 거예요? 오빠가 원해서 준 돈을 왜 언니가 생색내고 따지냐고요. 언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잖아요. 우리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 기생충 같은 전업주부 주제에 오빠가 번 돈에 왜 건방지게 간섭을 해요? 전업주부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결혼하고 번 돈은 오빠 혼자만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공동재산이에요. 본인도 결혼하고 아이들을 셋이나 낳았단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요? 하긴 그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장이혼을 하고 나라의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오빠한테서까지 돈을 받아가는 짓은 하지 않았겠죠. 우린 애를 셋이나 낳은 애국자예요. 나라의 미래인 애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혜택 좀 받겠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란 거예요? 남들 못 쓰는 머리 써서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나라의 세금이 아가씨 같은 사람들로 인해 새버리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남까지 생각해야 하냐고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남도 아닌 시누이네한테 주는 돈 100만에 그렇게 벌벌 떨어요? 말이 앞뒤가 달라서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자각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오빠를 불러야겠네요. 이 시간에 무슨 일로 바쁜 사람을 불러대는 거야? 전업주부인 당신이랑 수다 떨 시간 없으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끝내. 아가씨네 부부 위장이혼이었고 지금까지 쭉 같이 살았고 지금은 둘이 제주도 여행 갔대. 우리한테서 뜯어간 돈으로 저 사람들은 애들도 나한테 다 떠맡기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서 맛난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희진이 네가 말해봐. 네 새언니가 한 말이 다 사실이야? 어쩔 수 없잖아. 그 사람 월급 가지고는 5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떡해. 난 뭐 위장이혼하고 싶어서 했어?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고 내 새끼들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 아니야. 오빠한테 100만씩 받은 건 정말 미안하지만 오빠 한 달에 600만이나 버는 엘리트인데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바보야. 그랬다면 내가 김서방 그놈을 그렇게 저주하지도 않았고 애들 셋 데리고 사는 네가 안쓰러워서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잖아. 내가 준 생활비는 신경 안 써도 돼. 남도 아닌 내 동생이랑 내 조카들 위해서 쓴 돈인데 뭐 어때? 난 오히려 더 뿌듯한데 역시 내 동생이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간단 말이야. 진심 맞지? 역시 우리 오빠 최고야. 어릴 때부터 착하고 스윗하고 오빠는 정말 내 자랑이야. 사랑해 오빠. 그럼 앞으로도 생활비는 변함없이 쭉 보내줄 거지? 오빠 덕분에 우리 그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생활 수준을 많이 올렸는데 갑자기 그 돈이 없어지면 살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애들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생활비는 원래대로 계속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마워 오빠. 지랄하고 있네. 남매가 노는 꼴을 보고 있노라니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네. 누가 월 600만을 버는 엘리트란 거야? 네 오빠는 월 300만도 못 버는 평범하고도 평범한 회사원인데 월 600만이 웬 말이니? 당신은 조용히 있어.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뭘 조용히 있어? 동생 앞에서 허영심 부리기 위해서 자신을 월 600만을 버는 능력자라고 거짓말 친 거야?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배로 뻥튀기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뻔뻔하게 오빠한테 월 100만이나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 입 다물라고 했지? 한마디만 더 하면 이혼이야, 알겠어? 언니 말이 다 사실이야. 오빠 정말 월 300도 못 버는 레벨의 남자였어? 절대 아니야, 희진아. 다 네 새언니 거짓말이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이란 거야? 월급 통장을 찍어서 보여줘. 한마디만 더 하면 이혼이라고 내가 경고했지. 정말 이혼해 줄 거야? 그럼 나야 만만세지. 준이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독박으로 키웠으니까 이혼하면 친권도 내가 가지면 될 테고. 재산분할하고 이혼 서류에 사인해서 제출하면 끝이겠네. 돈도 못 버는 당신 같은 전업주부한테 과연 친권이 갈 거라고 생각해. 너보다 더 버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부업을 해서 너보다 월 200만은 더 번다 그 말이야. 6개월 전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정상적 궤도에 올라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준이를 먹여 살릴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아니, 돈을 벌고 있으면 벌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야지 몰래 돈 벌어서 지주머니에 챙겼다는 게 말이나 돼. 그거 다 공동재산이니까 나한테도 줘.
네 동생 생활비로도 일부 사라지고 또 내가 부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사느라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 꼭 달라고 하면 분할해 줄 수도 있어. 너와 이혼하고 남남이 될 수 있다면 그 정도 돈쯤은 던져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만큼 너란 인간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졌다는 증거가 아니겠어?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래? 동생이랑 조카들한테 도움을 준 게 이혼당할 정도로 큰 잘못인 거야? 지동생만 중요하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불편함과 어려움에는 관심도 없었고 우리 아들한테는 상처만 줬잖아. 난 이미 결정한 일이고 너도 아까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이혼해줘. 언니네 이혼하면 내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언니랑 헤어져도 나한테 매달 100만씩 줄 거지, 오빠? 아까 네 언니가 말하는 거 못 들었어?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250만 밖에 못 버는 내가 아들 양육비까지 주면 겨우 200만 남게 되는데 너한테 줄 돈이 어딨어? 나한테 100만 주고 나머지는 오빠가 쓰면 되잖아. 100만 가지고 월세 60만 내고 나머지 40만으로 공과금 내고 밥 먹고 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네 눈에는 오빠가 호구로 보이니? 호구고 뭐고 나한테 그냥 지금까지처럼 100만 달란 말이야. 남매 싸움은 나중에 니들끼리 천천히 다시 하고 나니만 빠질게. 우리 아들이랑 내 짐 싸서 친정에 가려면 바쁠 것 같아서 말이야. 아, 그리고 뻔뻔한 시누이가 강제로 떠맡기고 간 애들 셋은 알아서 돌봐. 난 짐 정리하는 대로 친정에 갈 거니까. 그 후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겠다는 저를 말리러 왔는지 아님? 조카들이 걱정돼서인지 전 남편은 반 시간도 안 돼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집을 나서는 절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별거를 하다가 결국 이혼을 했고 지금은 가끔 아이 면회가 있을 때 한 번씩 얼굴 보는 사이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나서 전신우이 남편은 밖에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랑 가출을 해버렸고 전신우이는 정말로 애셋이 딸린 싱글맘이 됐답니다. 그것이 그녀한테는 제일 큰 타격이겠지요. 미안한데 우리 그만 헤어지자. 너랑 결혼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날 놔주면 정말 고맙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한 달 뒤에 결혼식 하기로 한 사실 잊었어? 청첩장도 이미 다 돌렸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헤어지자고? 대체 무슨 일인데 3년이나 만난 나랑 파혼하겠단 거야? 이건 아니잖아. 너보다 더 나한테 어울리는 여자를 만났어. 내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고 내 팔자를 고쳐줄 수 있는 여자로서 이번에 놓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인연이야. 그래서 하늘이 주신 이 기회를 꼭 잡고 그녀랑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이해해주라. 그 여자가 대체 무슨 꿈을 이루게 해준단 거야? 물건을 살 때 가격 따위는 안 보고 집고 싶은 대로 맘대로 집을 수 있는 꿈. 친구놈들보다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개진상 상사놈한테 찰지게 사직서내 던질 수 있는 꿈. 해외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비행기 탈 때마다 1등석 타고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꿈. 너랑 결혼하면 영원히 이룰 수 없을 그런 꿈들을 손쉽게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났어. 가진 것도 없는 나 같은 놈도 좋다고 결혼해주겠다고 하는 가진 게 많은 사장딸이야. 주변에 잘난 놈들이 줄을 섰지만 내 매력에 푹 빠져서 나만 보인다고 하는? 귀엽기까지 한 여자를 한낱 인간인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어. 설사 그 여자가 네 친구라고 해도 상관없어. 애초에 사랑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 게 맞는 거니까. 그녀랑 결혼에 골인해서 지금까지 구질구질했던 내 팔자를 보기 좋게 바꾸고 더 이상 세상 속에 을이 아닌 갑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주고 날 놔줘. 그렇게 해준다면 살면서 두고두고 너한테 고마워하고 너와의 추억도 예쁘게 간직하고 가끔씩 조심조심 꺼내서 애틋하게 그려줄 수 있어. 방금 내 친구라고 했어. 너 내 친구랑 바람났니? 내 친구 누구? 이제 와서 누구인지 묻는다고 뭐가 달라져? 우린 벌써 3개월이나 뜨겁게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이미 청첩장도 다 만들었고 예식장도 다 계약했어. 겨우 500만짜리인 너와의 예식장보다 20배는 더 비싼 무려 1억짜리 예식을 올리기로 했어. 장인어른 장모님이 대신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부잣집 처가댁이 최고다, 그지? 아빠는 겨우 경비일이나 하고 엄마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니네 집이랑은 수준이 그야말로 천지 차이 아니겠어? 이래서 사람은 배우자가 중요하단 거야.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말이야. 헛소리하지 말고 내 친구 누구랑 바람났는지 말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친구 중에는 네가 말하는 사장딸이라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있잖아, 세영이. 세영이가 사장 딸이라고. 세영이한테 무슨 말을 듣고 홀라당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는 너 그대로 괜찮은 거야? 어디 모자란 거 아니니? 나같이 잘생긴 남자를 친구한테 뺏기고 버림받게 생겼으니까 친구를 험담하고 나랑 세영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아둔한 그 머리를 아무리 굴려서 세영이 싫은 소리를 남발해도 절대 그딴 거짓말에 넘어갈 내가 아니니까 괜히 힘 빼지 마. 그렇게 세영이를 믿어?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보다 순수하고 착한 세영이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 그 정도로 나한테 있어서 그녀는 별이고 달이고 태양과도 같은 존재야. 그녀를 만남으로 인해 내 인생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됐고 그녀와 함께여야만 내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됐고 그녀가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암담해. 이 정도면 너가 내 곁에서 떠나야 할 이유로 충분하지? 그래 그렇게 원한다면 헤어져 줘야지. 부디 사장 딸이랑 결혼해서 꿈에서도 그리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길 바란다. 드디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날 축복해주기로 한 거야? 그렇다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혼식에 초대해줄게. 1억짜리 예식장에 구경 와서 맛있는 식사하고 가. 그게 3년을 만나준 너한테 주는 내 마지막 배려이자 선물이야. 그래 결혼식 예상대로 잘 치르길 바랄게. 잠시 후 너 결혼하니? 어떻게 알았어? 너한테 청첩장 보낸 적 없는데? 상우한테 들었어. 사장 딸인 너랑 결혼해서 팔자 고치고 떵떵거리고 살겠다고 하던데. 너가 사장 딸이니?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모네 집에서 살아온 너가 어떻게 사장 딸이니? 고모가 용돈을 안 줘서 떡볶이도 못 사 먹는다고 하면 친구들이 용돈 보태서 떡볶이 사주고. 고모가 옷이랑 신발을 사촌 오빠 걸 물려주고 새 걸 안 사준다고 하면 친구들이 엄마들한테 얘기해서 돈 보태서 사주고. 그렇게 돈 때문에 대학은 포기하고 고등학교만 겨우 나와서 카페에서 일하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얼굴만 보면 하소연하던 네가 1억짜리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부잣집 딸이라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금방 뽀록날 거짓말을 한 거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거짓이라는 찰흙으로 아무리 멋진 성을 찍고 결혼을 한다고 한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남자 뺏기더니 머리가 어떻게 잘못됐구나 너?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야? 평범한 부모가 살아계시는 거. 평범한 대학 나와서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거. 아님 무난한 성격의 평균 정도의 얼굴과 몸매 가진 거? 근데 그런 건 다 네 부모님한테서 받은 거고 네가 노력해서 가진 건 아니잖아? 하지만 난 달라. 난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네 집에서 고모부와 사촌 형제들의 온갖 눈칫밥을 먹고 자랐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떡하던 살아남으려고 이르락 물고 발악했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카페에 취업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고 드디어 내가 내 자신을 먹여 살릴 능력을 갖추게 됐어. 네가 온실 속의 화초라면 난 비바람을 이겨낸 강한 생명력을 가진 잡초야. 그렇다면 누가 더 상우 씨한테 어울리는 여자라고 생각하니? 고생하고 어렵게 큰 건 동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친구의 약혼자를 빼앗아도 되는 이유로 될 순 없어. 그것도 부잣집 딸이라는 거짓말로 얻은 결혼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순 없어. 잘난 척하지 마. 상우 씨는 내 배경이 아니라 나란 사람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진 거야. 날 사랑하게 된 건 운명이라고 상우 씨가 직접 말했어. 사랑, 1억짜리 결혼식 비용을 상우더러 내라고 해도 상우 입에서 사랑이란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1억이 뭐가 어쨌단 말이야? 같이 벌면 금방 갚을 수 있는 돈 아니니? 상우는 너랑 같이 고생해서 돈 벌 생각 전혀 없던데? 부자 처가덕으로 장차 사장이 돼서 최고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 생각이던데. 어차피 너랑 결혼해도 부자 못 되잖아. 그렇다면 너랑 결혼하던 나랑 결혼하던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오히려 내가 너보다 더 이쁘고 사랑스럽고 골칫덩어리인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는 혹도 없으니까 내가 100번 더 나은 거 아니냐고. 뭐 골칫덩어리? 그래, 니네 부모님 하루 종일 집에서 놀기만 하는 백수들이라며? 돈만 까먹는 그런 노인네들의 뒤치다꺼리를 앞으로 몇십 년 할 생각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진다고 하던데 상우 씨가. 그 인간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이 애들 장난이니? 연애는 둘의 문제일지 몰라도 결혼은 그 가족까지 같이 달고 가야 하는 문제인데 능력도 없는 처갓집을 반길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
자식한테 집만 되는 부모라면 차라리 없는 게 100배 더 낫지. 상우 시어머니도 너보다는 내가 낫다고 했으니까 탓하고 싶으면 예비 시어머니 맘에 못 드니 능력 부족이나 탓해. 상훈의 어머니가 나보다 네가 더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벌써 상우 어머니도 만나뵌 거야? 어머니 선물 양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인사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역시 있는 집딸은 스케일이 다르다며 감탄하시던데? 올 때마다 과일 바구니나 하나 달랑 들고 오는 어떤 여자랑은 달리 통도 크고 베풀 줄도 알아서 맘에 든다며 하루빨리 결혼해서 손주 안겨달라고 하던데? 결혼식에 모실 부모님도 없으면서 결혼식 할 궁리는 잘도 했다 너? 부모님이야 없으면 만들어내면 되지 부모가 안 계시면 결혼도 못한다는 거야? 인물 좋고 인상 좋고 연기력 좋은 부모님을 구해와서 혼주석에 앉히면 만사형통이니까 걱정을 빙자한 오지랖 좀 부리지 마. 부모님은 결혼식 끝내고 해외에 이민 갔다고 하면 누구도 의심 안 할 거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결혼을 꼭 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니? 이런 말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 상훈의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상우도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도 평범한 남자인데다가 약혼 여친구랑 바람까지 피는 놈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어렵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남자와의 결혼에 목숨을 거는 거야? 네 남자니까. 뭐라고? 네 건 모나다 좋아 보여서 뺏고 싶으니까. 나보다 특별한 거라곤 하나도 없는 주제에 학교 다닐 때부터 나보다 친구도 많고 주변인들한테 사랑받는 꼴이 싫었어. 한쪽으로는 싫지만 한쪽으로는 또 동경하고 네가 가진 모든 게 욕심나고. 네가 너무 싫지만 네 곁에 있으면 친구들도 많고 나까지 관심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억지로 네 옆에 붙어 있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보인 사람이 없었는데 상우 씨는 달랐어. 나한테 눈길을 줬고 내 말에 귀 기울여줬고 내 흠모를 기쁘게 받아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욕심났고 내 거로 만들고 싶었어. 내가 사장딸이라고 하면 나한테 올 것 같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결혼하고 싶었다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네. 쓰레기 같은 그 남자 너한테 던져줄 테니 주워가서 결혼하고 잘 살아. 한 달 후, 현주야, 나 좀 도와줘. 나 세영이한테 완전 속았어. 사장 딸이란 것도 거짓말이고 지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 1억을 대준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어. 명문대 나왔단 것도 그리고 은행에 다닌단 것도 5억 넘게 모았단 말도 몽땅 다 거짓말이었어. 결혼하면 우리 아빠한테 차 사주고 우리 엄마한테 집 사주겠다고 한 약속도 다 거짓말이래.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왜 거짓말했냐고 따지니까 자기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대. 거짓말도 100번 하면 그게 현실이 된다는 속담이 있다며.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 주문을 외운 것일 뿐 거짓말이 아니래. 완전 정신병자 같지 않아. 현실이라고 강하게 믿으면 상상 속의 일이 현실이 된다고 믿는 이상한 여자야. 머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 세상에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 수 있어? 제발 부탁인데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줘. 나 저런 여자랑 평생 살기 싫단 말이야. 살기 싫으면 파혼하면 되잖아. 그게 저번 주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단 말이야. 결혼 인사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명품 시계를 주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게 어떠냐고 하길래 귀신에 홀린 듯이 그 길로 그 여자랑 혼인신고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장인어른도 그 여자가 구해온 알바고 시계도 짝퉁이었어. 그 여자가 말한 건 하나부터 열까지 몽땅 다 거짓말이었어. 예식장 비용도 내가 먼저 절반 내면 나중에 전액 다 입금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만 믿고 내가 번 돈 다 넣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개떡 같은 상황이냐고. 결혼식을 하려면 5천만 더 내야 하고 결혼식을 취소하면 계약금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야. 나 이제 어쩌면 좋아. 넌 똑똑하니까 답을 알 거 아니야. 제발 부탁이니까 나한테 길을 알려줘. 나 너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니지?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한 유부남이 어디서 감히 나한테 돌아오겠대. 내 친구랑 바람나서 날 배신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이미 끝인 건데 돌아오는 거 좋아하고 자빠졌네. 그럼 세영이 그 여자한테 이혼하라고 설득이라도 좀 해주라. 응? 이건 분명 사기 결혼인데 뻔뻔한 그 여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 엄마도 기가 막혀서 화병이 나서 들어누우셨고 아빠는 내 얼굴 보기도 싫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 어쩜 좋아? 혼자 독립하던가 세영이 집에 들어가서 살던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나한테 징징대지 마. 아 그리고 이 와중에 미안한데 우리 결혼 예식장 취소한 비용은 전액 네가 내고.
결혼 앞두고 바람펴서 파혼하게 된 거에 대한 위자료도 지불해. 변호사 통해서 네 회사 로고 내용 증명 보낼 거니까 내가 요구한 액수 그대로 입금해.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상황에 꼭 그래야겠어? 인생 엉망으로 산 네가 치러야 할 대가야. 잘못된 건 바로잡고 지은 죄는 갚으면서 살아야 인간이지. 세영이가 그러더라? 둘이 같이 벌면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넘을 수 있다고.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한테 위자료를 갚아. 그건 니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사죄거든. 그 후 그 후 전 그 두 불륜 남녀한테서 위자료를 받고 연놈들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창들한테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결국 결혼식도 치르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로 같이 며칠 살다가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쫓겨나서 갈 곳도 없는지라 웬만하면 세영이랑 같이 살려고 했는데 어릴 때 친척네 집에서 받은 상처가 트라우마였는지 이틀이 멀다 하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의부증증세로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결국은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소송을 통해서 어렵게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전 세영이한테는 감사의 마음이 더 큽니다. 저 대신 쓰레기를 회수해간 고마운 여자니까요. 여보, 문 좀 열어줘. 임산부인 날 여기다 가둬놓으면 어떡해? 여기 너무 춥고 어두우니까 제발 날 여기서 나가게 해줘. 아니, 넌 거기 있어야 돼. 임산부가 아니라 임산부 할머니가 와도 소용없어. 임신 핑계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게으름 피우는 여자는 추운 창고에 갇혀서 반성 좀 해야 돼. 임신 막달이어서 배도 자주 땡기고 숨이 차서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었는데 그걸 게으름 피는 거라고 하면 어떡해? 지금은 아기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사려야 할 시기잖아. 여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그깟 임신을 했다고 초기부터 입덧이여 유산 끼어 유난을 떨어대더니 이젠 또 말기라고 손가락도 까닥하지 않고 공주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는 널 보면 한심해서 한숨밖에 안 나와. 남들은 임신해서 일도 하러 다니는데 집에서는 놀고 먹으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겠다고. 여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림부터 반짝반짝 해놔야 한다는 것도 몰라? 나도 임신해서 쭉 일했다는 거 잊었어? 지난달에 예정보다 조금 일찍 출산휴가에 들어왔고 아기 낳고 100일 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일하러 안 간다고 날 놀고 먹는 식충이 취급하는 거야? 난 우리 아이를 임신하고 각종 임신 반응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겨우 집안일에 좀 소홀히 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남들한테는 없는 임신 반응이 왜 너한테만 오냐 그 말이잖아.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인정하고 사과해. 난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대체 뭘 사과하란 말이야? 빨리 문 열어. 할 말 있으면 얼굴 보면서 얘기해. 아니, 넌 사과할 기미가 전혀 없는 여자니까 거기서 조용히 반성해. 나 출산 예정일이 2주도 안 남은 산모야. 이러다가 진통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래? 자칫하면 산모와 아이 두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어? 진통이 오면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되는 일 아니야. 뭐라고? 옛날 사람들은 다들 집에서 혼자 아이 낳았어도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 동물들 중에 본인 힘으로 출산 못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 개, 돼지, 심지어 더 작은 곤충도 본능적으로 혼자 새끼 낳을 수 있는데 인간이라고 못할 거 없잖아. 집에서 혼자 아이 낳으면 병원비도 절약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임신을 확인했을 때는 자기도 엄청 좋아했잖아. 아빠가 된다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행복해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처음엔 나도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이 좋았어. 하지만 이젠 아니야. 생각하면 할수록 부담스럽고 싫어. 애가 태어나면 적어도 20년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무거운 돌처럼 내 어깨를 두르고 그 아이 때문에 난 다니기 싫은 직장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꾸역꾸역 다녀야 하고 검은 머리가 흰 서리밭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마땅찮아.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 한 생명을 책임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싫었으면 처음부터 애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도 처음엔 좋았는데 이젠 싫은 걸 어떡하라고. 애는 네 뱃속에 있으니까 애를 낳던 말던 네 맘대로 해. 난 지금부터 3박 4일 여행 다녀올 거니까 창고에서 운명의 심판을 기다려. 여행 간다고 날 창고에 가둬놓고 자긴 놀러 가겠단 말이야?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심신이 나약해져서 여행 가서 바람 좀 쐬고 온다는 게 뭐가 잘못됐단 거야? 아,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할 꿈은 꾸지도 마. 네 핸드폰은 내가 해약해버렸고 와이파이도 지금 당장 꺼버릴 거니까.
정말 나랑 아이가 죽기라도 바라는 거야? 이 추운 창고에 갇혀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단 거 몰라? 최소한의 식량은 넣어뒀으니까 그거 먹으면 죽진 않을 거야. 와이파이 끈다 잘 있어? 1시간 후. 수빈이가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된 일이니? 귀찮으니까 안 받겠지. 신경 안 써도 돼. 걔 요즘 임신 막달이라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주제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불만은 또 얼마나 많은지. 곁에 있으면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아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지 기분이 좋으면 전화 받고 답장하고 지 기분이 역 같으면 깡그리 무시하고 호르몬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진짜 최악이야. 수빈이가 그랬다고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연락을 씹은 적이 없는 애가 갑자기 내 연락을 무시한다고. 대체 어디가 얼마나 불편하길래 사람이 확 변했는지 내가 한번 니네 집에 다녀와야겠어. 막달이라 움직이기도 불편할 텐데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엄마가 가서 해줘도 고마워하지도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세상에 시어머니의 방문을 반기는 며느리가 어딨어? 청소고 반찬이고 시어머니가 해주는 걸 좋아할 며느리는 없어? TV랑 봐봐 시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쓰레기통에 쏟아붓는 며느리가 어디 한둘이야? 난 엄마의 수고가 그렇게 쓰레기 취급받는 거 불쾌해서 싫어. 그런가? 수빈이는 내가 갈 때마다 엄청 반가워했는데 그건 그냥 시어머니가 어려우니까 반가운 척한 것이라니까? 글쎄 설사 네 말이 맞다고 해도 오늘 한번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지난번에 절에서 순산을 기원하는 부적을 받아왔는데 출산하기 전에 가져다 주고 싶어서 그래. 아기 베넷저고리랑 모빌 같은 장난감도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가져가고 말이야. 그런 건 나중에 줘도 되잖아. 일단 요즘은 절대 가지마. 가봤자 좋은 일 없어. 왜 자꾸 날 못 가게 하는 거야? 니들 다퉜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필사적으로 날 못 가게 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게 대체 뭔지 똑바로 얘기해. 지금은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어. 다만 확실한 건 내가 엄마한테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단 거야. 이게 다 엄마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니까 아들 믿고 한 번만 내 말에 따라줘. 서프라이즈란 게 대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일단 알겠어. 네 말대로 할게. 정말 고마워 엄마 날 믿어줘서. 아니다 엄마가 아들을 믿지 누굴 믿겠니? 엄마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노력한 게 다 보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랬니? 엄마를 위해 노력해줘서 고맙다. 며칠 후.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절대 일부러 수빈이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수빈이 배속이 아이만 잘못되기를 원했는데 수빈이까지 같이 죽은 것 같아. 난 분명 빵이랑 간식도 같이 넣어줬는데 대체 왜 죽은 거야? 살짝 춥긴 해도 그래도 실내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어? 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엄마가 알아듣게 천천히 말해줄래? 난 그냥 수빈이가 유산하기만을 바랬지 수빈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 수빈이가 죽었니? 그게 내가 창고에 수빈이를 가두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방금 집에 도착해서 창고 문을 열었더니 지독한 악취가 풍겨와서 너무 무서워서 창고에서 뛰쳐나왔어. 아무래도 수빈이가 죽은 것 같은데 나 이제 어쩜 좋아. 경찰한테 잡혀서 깜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나?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엄마한테 얘기해봐. 수빈이 뱃속의 아이는 네 아이이기도 한데 너네 네 아이가 죽길 원했다는 거야? 너 그렇게 지 자식도 모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아니잖니? 난 널 그런 짐승보다 못한 놈으로 키운 기억 없다? 지영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나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 곁을 떠날까봐 무서워서 수빈이 뱃속의 아이는 못 태어나게 하려고 했어. 뭐라고? 겨우 그딴 하찮은 이유로 내 손주를 세상빛도 못 보게 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지영이라면 혹시 네 내연녀를 말하는 거니?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문맥을 보면 모르니? 역시 우리 엄마의 눈썰미랑 상황 판단 능력은 알아줘야 해. 엄마랑 정말 닮은 여자니까 엄마도 무조건 마음에 들 거야. 그리고 지영이도 임신했으니까 결국 손주를 안아보고 싶다는 엄마의 소원은 이루어지기 마련이야. 내 며느리가 낳은 손주랑 내 연녀가 낳은 손주가 같니? 난 불륜으로 태어난 손주 따위에는 관심 없다. 엄마가 그러면 내가 서운하잖아. 난 엄마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 지영이를 만났고 임신까지 시켰는데 엄마가 몰라주면 어떡해.
난 한 번도 너한테 바람피란 말도 한 적 없고 딴 년이랑 아이를 만들라는 요구도 한 적 없어. 그건 엄마가 아직 지영이를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지영이를 한 번만 만나보면 엄마 마음도 분명 지영이 쪽으로 갈 거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닮은 사람한테 끌리기 마련이니까. 그건 또 무슨 말이니? 내가 네 내연녀랑 닮았단 말이니? 응, 그게 너무 신기하게도 엄청나게 닮았어. 엄마랑 닮은 여자라서 그 여자랑 바람 폈단 말이야? 엄마도 알잖아, 내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날 두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난 두 번 다시 엄마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잖아. 근데 지영이랑 결혼하면 난 엄마 얼굴을 그리워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 겨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자식을 죽이려고 했다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그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 지금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줘. 난 일부러 수빈이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수빈이랑 이혼할 생각은 있었지만 죽길 원한 건 아니야. 수빈이랑 아이는 멀쩡해. 뭐, 수빈이 살아있어. 그리고 아이라니. 설마 아이가 태어난 거야? 그래, 수빈이도 살아있고 아이도 건강해. 그날 너랑 문자할 때 느낌이 이상하게 찜찜하고 신경이 쓰여서 니네 집에 갔는데 창고에서 소리가 나서 바로 수빈이를 구해냈어. 하지만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수빈이는 1시간 후에 결국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와서 병원에 실려갔고, 그렇게 내 손주는 모자란 애비 때문에 예정일보다 더 일찍 태어나게 됐어. 그게 정말이야. 정말 다행이야. 수빈이가 죽었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데.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빌었는데 수빈이가 정말 살아있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고마워, 엄마. 엄마가 아니었다면 수빈이랑 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나 역시 어떻게 될지 몰라. 엄마는 수빈이랑 아이뿐만 아니라 나까지 살려주신 은인이야. 혼자 멋대로 좋아하고 좋을 대로 착각하지 마. 수빈이가 살아있다고 해서 네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넌 사람을 감금시켰고 태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난 수빈이를 죽이려고 한 적은 없어. 태아가 잘못되면 수빈이는 무사할 줄 알았니? 태아랑 산모는 탯줄로 이어진 관계란 것도 몰라? 수빈이가 널 감금죄와 살인미수죄로 고소한다고 했으니까 네 죄를 인정한다면 조용히 처벌받아. 그리고 위자료랑 양육비 주고 이혼해줘. 수빈이가 너 같은 인간이랑은 그만 살겠다고 하니까 손톱만큼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수빈이의 말에 따라줘. 위자료랑 양육비도 주고 이혼도 해줄 테니까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엄마가 잘 좀 부탁해보면 안 될까? 나의 또 다른 아이는 지금 지영이 배 속에 있고 난 지영이네 모자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럼 내가 깜방에 간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그 여자는 너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 무슨 소리야? 네 뒤를 캐다가 너가 그 여자랑 바람핀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찾아갔었어. 근데 그 여자는 네가 유부남이란 것도 모르고 있더라. 아이 때문에 빨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도 미루기만 하던 이유가 처자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그 여자는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 거기다 자신의 외모가 네 엄마인 나랑 비슷하다는 이유로 네가 결혼을 결심한 거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지었어. 너 같은 인간을 사랑한 게 후회가 된다고 네 곁을 떠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엄마 눈에 쓸데없이 지영이를 만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이라고 그래? 나한테는 이제 지영이밖에 없는데 지영이마저 날 버리고 떠나면 난 어쩌란 말이야. 지영이 야무져서 살림도 잘하고 회사 일도 깔끔하게 해서 인정도 받는 훌륭한 여자인데 그런 여자랑 헤어지면 손해가 대체 얼마야? 그리고 지영이 배 속에는 내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나더러 지영이를 포기하란 거야? 아빠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래, 당연히 어렵겠지. 하지만 애 엄마가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니? 그러니까 엄마가 나서지 않았으면 됐잖아. 아직도 엄마 탓이니? 난 그냥 엄마 닮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어. 수빈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 한 일인데 엄마가 날 비난하고 버릴 줄은 몰랐어. 어릴 때부터 엄마 하면서 마마보이 노릇을 하더니 아직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엄마 환심을 사고 엄마 칭찬을 받으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한 짓을 저지른 거야? 대체 언제 독립하고 언제 엄마 품을 벗어날래? 수빈이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드디어 마마보이가 아닌 당당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가 했더니 결국은 또 이런 식으로 엄마를 실망시키고
내 자식 교육이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 수 없어서 더 속상하고 힘들다. 부족하니 애미가 가르치지 못한 거 교도소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잘 교육받고 오길 바란다. 설마 나 교도소에 보내겠단 말은 아니지? 난 엄마 아들인데 엄마 아들이 자유도 빚도 없는 철창 속에 들어가서 썩길 바래.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네가 친 사고가 그렇게 엄청난 일이란 걸 이젠 알 때도 되지 않았니?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신 그런 멍청한 짓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날 용서해주면 안 돼. 네가 잘못을 빌 상대는 내가 아니라 수빈이고 널 용서할지 말지도 수빈이가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수빈이랑 수빈이 부모님은 절대 널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너한테 요행은 없다고 생각한다. 니들이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은 수빈이한테 주고 그러고도 부족한 양육비는 죄를 다 갚고 나오면 벌어서 다시 주도록 해. 그리고 내일 법원에 나와. 수빈이가 산후조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당장 너랑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 후 제 아들은 결국 위자료와 양육비 대신 집 전세금과 적금을 몽땅 다 며느리한테 넘기고 이혼했습니다. 내연녀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아들한테 맡겼습니다. 교도소에서 교육받고 나와서 알아서 하겠지요. 사부인 그동안 안녕하셨죠? 바다에서 벤이라는 사람이 안녕하면 뭘 얼마나 안녕하겠어요? 언제 파도가 덮칠지 모르고 언제 쓰나미가 밀려올지 모르고 언제 배가 뒤번져질지 모르는 바다에서 하루하루 전전긍긍 용왕님한테 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시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바닷일이란 게 고달픈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렇게 어렵게 잡은 귀한 생물들을 저한테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부부의 성의를 가슴에 명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물건값을 주시던가요? 네, 물건값이라니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설마 저희가 목숨 걸고 잡은 물고기들을 공짜로 받아 드실 생각이셨어요? 그런 건 아닌데 사돈이 보내주셨으니까 당연히 선물로 생각하고 그만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얼마를 보내드리면 되겠는지 금액이랑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사부인이 보시기엔 그냥 그런 것들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낸 생물들은 다 자연산이고 시장에서는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선하고 맛도 좋은 것들입니다. 그걸 잡는다고 우리 바깥 양반이 새벽부터 바다에 나가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생물들의 가치는 못해도 50만 원은 된다고 생각해요, 전. 혹시 제 말이 불편하신가요? 하지만 고기를 잡아서 파는 게 저희의 생업이고 그걸로 온 가족이 먹고 사니까 돈 계산을 확실하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타인이 어렵게 이룬 걸 공짜로 받을 순 없지요. 사부인의 말씀대로 50만 원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말이 잘 통해서 기분이 좋은데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현진이를 보면 사부인의 됨됨이도 알 수 있지요. 제 딸아이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귀하게 키운 딸을 벤이라는 집에 시집 보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기꺼이 제 아들과의 결혼을 허락해줘서 저희 입장에서는 놀랄 노짜지요. 아, 이런 말하면 불쾌한가요? 아닙니다. 저도 제가 제 딸의 결혼을 허락할 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아이라 바닷가 가서 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도 했었지만 제 딸아이가 김서방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또 김서방도 제 딸한테는 절대 벤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서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주 어렵게 결혼을 허락한 거니까요. 벤일을 절대 안 시키겠다는 제 아들 말을 믿으셨어요? 그 나이 먹고도 너무 순진하셔서 귀엽기까지 한대요. 사부인은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는 남편이 말을 믿고 결혼하셨어요. 그런 건 그냥 여자를 꼬시려고 지어내는 새빨간 거짓말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서방을 믿고 싶은 마음이 커서 믿기로 한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못 들어보셨어요? 저랑 제 딸아이가 김서방한테 속았다는 뜻인가요? 혹시 제 딸아이가 사돈댁에서 뱃일을 하고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제 딸아이가 결혼하고부터 제 전화도 잘 안 받고
어쩌다 전화를 받아도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끊기 일쑤여서 내심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잘 지내고 있냐고 물으면 잘 지낸다고는 하는데 그 말에 힘이 없어 보여서 자꾸 신경이 쓰였는데 우리 딸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나요? 딸 자식을 시집 보내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건 세상 모든 친정엄마들의 애타는 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이젠 시집 보낸 자식이잖아요? 내 품에서 떠나보내게 되면 잘 살던 못 살던 그건 그 아이의 몫이니까 그 아이를 믿고 조용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세대도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귀머거리 3년장님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견디고 살면서 비로소 시댁에 적응하고 그 집안의 귀신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 딸이 그곳에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으니까 참고 견디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건 그냥 제 착각일 뿐인가요? 100% 사부인이 오해하는 겁니다. 현진이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시집살이가 되게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현진이는 딸이 없는 우리 집에서 딸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럼 사부인 말만 믿겠습니다. 그래요, 제 말을 믿으세요. 사부인과 제가 어디 남인가요?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잖아요. 세상에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딨어요? 제가 당한 시집살이는 절대 제 며느리한테 대물림하지 않고 제가 겪은 고생은 절대 며느리한테 재현시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청심환을 먹은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 딸아이를 예쁘게 봐주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부인의 말씀을 가슴속에 명기하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부탁이라니요? 여유가 되시면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돈을요? 무슨 이유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지? 저도 사돈 어려운 줄 알고 사부인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60년이나 넘게 살았으니까 이젠 그만 다 포기하고 저승으로 날아가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게 사람 마음이라고 정작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니까 비굴하게도 이승의 미련이 자꾸 새록새록 생겨나고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자꾸 아직 20년은 더 살고 싶다는 욕심이 이글거리는 게 저로서도 황당하네요. 죽음이라니요? 사부인 혹시 무슨 큰 병에라도 걸리셨어요? 내 가슴이랑 자궁 쪽에서 암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암 전이가 꽤 된 상태라 수술을 하고 비보험 치료를 받고 입원하고 어쩌고 하면 못해도 3천만 원은 든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이런 말 외람되지만 사돈댁 고기 잡아서 살 만큼 사신다고 알고 있는데 3천만 원의 여유도 없으신지요? 그게 올 초에 배도 새 것으로 바꾸고 그물도 몽땅 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바람에 여윳돈이 없어요. 애들한테 얘기하면 걱정할까봐 입도 번긋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부인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도움을 청할 곳 하나도 없어서 사부인한테 이런 소리를 다 하고 60년을 헛살았다는 자괴감에 괴로웠지만 그래도 살겠다는 의지 하나로 이렇게 구질구질한 목숨을 구걸하고 있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세상에 사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법이니까요. 저한테 있어서 3천만 원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금액이니까 사부인한테 보내드리지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부인. 하지만 차후를 생각해서 차용증은 썼으면 좋겠어요. 돈에 관한 건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신조라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오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목숨 걸고 하는 돈을 빌리는데 당연히 차용증은 써드려야죠.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한번 직접 만나요, 우리. 네, 사부인 들어가세요. 얼마 후. 엄마 나야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 현진이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구해달라니? 너 어디 잡혀갔니? 미안해 엄마. 나 지금까지 잘 지낸 거 아니야. 2달 동안 여기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어. 뭐라고, 노예? 그 사람은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온순한 날 우습게 보고 그런 나라면 순순히 자기들 말에 복종하고 평생 바다에서 일 시켜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결혼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인데 공짜 일손을 데리고 와서 후대를 이어야 한다는 시어머니 말에 따라 나한테 거짓 애정 공세를 했고 나랑 맘에도 없는 결혼을 했어. 여기 온 날부터 내 핸드폰은 완전히 시어머니한테 감시당하는 상태였고 이곳에 완전히 고립돼서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
남편 놈은 지혜미 말만 듣는 마마보이고 지엄마가 날 때리라고 하면 손까지 올리는 놈이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는 공짜 일꾼이자 지들 제사상을 차려줄 손주를 낳아줄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하는 인간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종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편네야. 새순물 발 씻는 물까지 떠오게 하고 밥 청소 빨래 등 모든 집안일을 다 나한테 시키고 고깃배에까지 오르게 하는 지독한 년이야.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어. 미안해 엄마. 엄마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인데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모습밖에 못 보여줘서. 그런 말 하지 마. 넌 엄마 몸에서 떨어진 엄마 딸이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보물이야. 세상 그 누구도 내 딸한테 함부로 할 권리 없어. 혹시 네 시엠이 지금 집에 없니? 오늘 볼 일이 있다고 방금 나가셨는데 뭔 좋은 일이 있는지. 한껏 들떠서 준비하고 나가느라 깜빡하고 내 핸드폰을 두고 나가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된 일이란 말이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온다고 정신줄을 놔버리게 됐단 말이지.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려고 했는데 감히 날 속이고 내 딸을 노예로 부려먹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 기회야. 남편 놈이랑 시애비는 마을에 관 술 모임에 갔으니까 지금 빨리 날 구해줘. 걱정하지 마. 네 아빠랑 오빠가 벌써 출발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날 저녁. 바보 멍충이 며느리냐나? 밤이 늦었는데 어디서 뭔 짓을 하고 있길래 집구석에 꽁지도 안 내미니? 내 허락 없이는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대청소하고 해진 고기금을 깁고 오징어 손질해서 말리라고 했는데 대체 어디를 기어나간 거야? 시집살이가 맵다고 바닷물 속에 퐁당 뛰어들어 용왕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지? 이 마을의 바닷속 물고기밥이 된 여자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아니? 며느리년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 너 같은 거 하나 없어진다고 누가 눈이라도 한번 깜박할 것 같니? 며느리년은 또다시 들이면 되고 우린 아무것도 손해볼 일 없으니까. 추운 바닷가를 헤매면서 죽을 궁리하지 말고 노예년이면 노예년답게 빨리 기어들어와서 밥하고 집안일해. 바보 멍충이 며느리년? 네가 지금 감히 내 딸을 바보라고 하고 노예라고 했니? 내가 내 딸을 시집 보냈지 노예로 니들한테 팔아넘겼니? 이게 정신줄을 놔버렸나 감히 누구한테 말대꾸야? 집에 들어오면 내 아들 시켜서 저번처럼 죽게 패주라고 해. 매를 맞아봐야 정신 차리고 조용히 내 종년 노릇을 할 거야? 내 딸 몸에 난 시퍼런멍이랑 상처를 보고도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미친 것들이 정말 내 딸을 개패듯 팼단 말이지? 아니 혹시 사부인이세요? 이건 제 며느리 핸드폰인데요. 네가 오늘 나한테 돈 빌리러 왔을 때 내 남편이랑 내 아들이 가서 내 딸을 구조해 왔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니? 그럼 오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제 연락을 받지 않은 게 다 이유가 있어서란 말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니? 내 딸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년한테 피 같은 내 돈을 빌려준다는 게 말이나 되니? 암에 걸린 전 죽던 말던 상관없고 본인 딸만 소중하다는 뜻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니? 내 배로 낳은 내 새끼랑 너 같은 악마년이 비교 대상이나 되니? 그리고 아직도 암타령이야? 우리 집이 좀 사는 것 같으니까 돈 좀 뜯어서 작은 아들 결혼에 보태려고 한 수작 다 뽀록 났으니까 그만 쇼해. 며느리 고년이 벌써 다 고자질했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보내요. 한 번 시집 왔으면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인데 제 허락도 없이 감히 남의 집 며느리를 빼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변호사 찾아서 고소할 거니까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제 말에 따라요. 다른 시집 보내면 출가 외인인데 친정 나부랭이들이 나서서 남의 집 안분란을 일으키냐고요? 걱정하지 마. 네가 날 고소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널 고소할 거니까. 니들이 내 딸을 때린 상처들 병원에 가서 이미 진단받았고 그 진단서를 근거로 니들을 폭행죄로 고소하고 내 딸한테 하루 한 끼만 주고 하루 종일 일만 시켜서 58kg였던 체중이 2달 사이에 45kg로 되게 만든 거 학대죄로 고소할 거야. 근거 있어? 우리가 그랬다는 근거 있냐고? 너덜너덜해진 내 딸 몸과 마음이 근거고 하루도 안 빠지고 상세하게 적어온 우리 딸 일기장이 근거야. 돈이 얼마가 들던 상관없이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서 반드시 니들의 죄를 물을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아, 그리고 내가 내 딸한테 준 카드에 비상금 3천만을 니들이 다 빼서 쓴 거는 절도죄를 물어줄게.
우리 동네에서는 며느리 돈이고 놀이 돈이고 며느리를 일시켜 먹는 건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야. 내 며느리를 내가 가르친 건데 남이 된 친정애미가 왜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간섭질인 거야. 딸 자식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면 가짜는 간섭하지 말고 우리 며느리 다시 우리 집에 보내. 한 번 시집 왔으면 영원히 우리 집 종년이야. 변호사 찾아서 내 딸 이혼시키고 니들을 깜방에 쳐넣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머릿속에는 돌멩이만 들었고 네 귓구멍은 시멘트로 막혀버렸니? 왜 인간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 넌 애초에 인간도 아닌 짐승인가? 짐승한테 내가 너무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그동안 너무 점잖게 예의 차렸던 건가? 지금까지 시골에서 무법천지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끝이야. 아들이랑 나란히 깜방에 가서 콩밥 처먹고 둘째 아들 혼사도 끊겨버리는 고통 어디 한번 받아봐. 우리 둘째 혼사가 왜 끊긴다는 거야? 지난번 네 예비 둘째 며느리가 인사 갔을 때 우리 딸이랑 연락처를 교환했는데 몰랐니? 방금 나랑 우리 딸이 그 아이한테 연락해서 지금까지 우리 딸이 겪어온 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말했으니까 기다려. 사실을 알려준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한 아이니까고 파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겠지. 부잣집 외동딸이랑 결혼하면 우리 둘째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인데 니들이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쳤단 말이야? 나랑 우리 장남의 몰락으로도 모자라서 우리 둘째의 장래까지 다 흙탕물로 만들려고 한 니들이 사람이니? 우리 막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해 니들 때문에 휘황찬란한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겨야 한단 말이야? 니들은 착하고 예쁜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들일 자격이 없는 마귀들이니까 네 아들도 추락하게 되는 건 필연적인 결과 아니겠어?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니들 고소하고 변호사 찾아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 이게 네가 나설 일이니? 애들이래 왜 애미가 나서서 지랄이냐고? 니년이 내 딸을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했으니까 내가 니년이랑 니년 아들을 잡아서 벌받게 하겠단 거 아니야. 분가시키죠? 지들끼리 살도록 분가시키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주겠어요? 내 딸은 악마 같은 니들을 꿈에서라도 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내 딸을 다시 니들한테 보내면 내가 인간이니? 너도 그 뱃속으로 새끼를 둘이나 낳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내 자식이 다른 곳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해골 같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온 걸 보면 온몸에 피가 다 거꾸로 솟고 당장 가서 내 딸을 그렇게 만든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걸 말이야. 단 한마디도 더 하지 마. 내가 살아있는 안 하니 내가 죽는다고 해도 절대 니들 용서 안 하니까. 그 후 저희 가족은 인간 같지 않은 그것들을 절도죄, 폭행죄, 학대죄로 고소했고 그들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요구하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에 성공했지요. 이혼 후제 딸아이는 지난 2달 동안에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어했고 병원 치료와 심리치료를 통해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악몽 같은 지난 날을 다 잊고 자신만의 행복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전 사랑으로 제 딸아이를 케어하고 있지요. 수진아, 정말 미안한데 나랑 헤어져 주라. 난 너랑 결혼할 자격이 없는 놈이야. 나랑 결혼하면 네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로 돼버리는데 난 도저히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 너라면 앞으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날 놔줘. 그리고 각자 갈 길 가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한 달 뒤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니? 너랑 결혼하는데 내 인생이 왜 터널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유를 말해봐. 혹시 그런 거야?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겠는지, 훌륭한 가장이 될 수 있겠는지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나도 벌고 있고 열심히 살면 금방 집도 살 수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나 암 진단 받았어. 췌장암이래. 그것도 생존에 가망이 거의 없는 말기. 암 중에서도 제일 무섭다는 췌장암인데다가 말기라는 최악의 진단을 받았어. 너 이제 겨우 30인데 어떻게 말기암 진단을 받을 수 있단 거야? 믿을 수 없어. 분명 뭔가 잘못됐을 거야. 우리 다른 병원에도 가보자.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미 큰 병원 3곳이나 가봤는데 다 똑같은 결과야. 이젠 그냥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젠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어.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마련인데 좀 일찍 죽던 좀 늦게 죽던 뭐가 그리 중요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널 만나고 사랑해봤으면 더 이상 생에 미련 따위는 없어.
어차피 삶이란 건 험난함의 연속인데 그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속상하잖아. 결과가 어떻든 살려는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곁에 같이 있어줄 테니까 힘내서 치료하자 우리. 넌 아직 젊었잖아. 분명 완치할 수 있을 거야. 세상에는 기적이란 것도 있잖아. 아니 난 네가 내 곁에 있는 걸 원치 않아. 아픈 내 모습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내 곁에서 힘들어하는 네 모습도 보고 싶지 않아. 다행히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결혼식장은 내가 알아서 취소할 거니까 그냥 이대로 헤어지자. 다음번엔 나 같은 놈 만나지 말고 건강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 진심이야. 지금의 결정 후회하지 않겠어. 절대 후회 안 해. 잘 살아 수연아. 알겠어. 그럼 치료자라고 잘 가. 응, 잘 가라니? 내 말이 좀 이상했나? 너가 자꾸 말기암이라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나도 몰래 잘 가라고 했네. 미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내 연락처 지우고 잘 살길 바래. 응, 그렇게 할게. 그날 저녁 너 승민이랑 헤어졌다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우리 헤어진 지 아직 3시간도 안 됐는데. 너랑 나 그리고 승민이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이란 거 잊었어? 어떡하니 3년이나 만났는데 결혼 한 달을 앞두고 파혼하게 돼서. 어쩔 수 없지 뭐. 말기암에 걸린 몸으로 나랑 절대 결혼 못한다고 하는데 어떡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또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3년이나 만났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니? 이젠 맘 정리 다 끝냈어. 인연이 아닌 만남에 집착할 필요 없잖아.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기 마련이고. 그 사람 말대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 사람한테는 최고의 위안이 될 거니까 그 사람 말대로 하기로 했어. 그래, 의외로 쿨해서 다행이다. 난 또 너가 승민이 바짓가랑이 잡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난리 피울 줄 알았잖아. 근데 말이야, 이 와중에 미안한데 나 다음 달에 결혼한다. 정말 너 만나는 사람 있었어? 응, 1년 정도 만났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한테서 프로포즈를 받아서 오케이 했다. 넌 파혼했는데 난 결혼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내 결혼식에 와줄 수 있지? 너가 결혼식 하는데 당연히 가야지. 나중에 결혼식장 주소랑 날짜 그리고 예식 시간 알려줘. 따로 알려줄 필요도 없이 그냥 너가 결혼식 하려고 했던 그 식장 그 시간대야. 그 식장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기 있는데 어떻게 예약했어? 남친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 않았어? 설마 만나자마자 결혼 결심한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가 파혼했단 말 듣고 그 자리에 그냥 내가 들어가기로 했어.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드라마에서랑 보면 신부 곁에 같이 붙어 다니면서 신부 시중도 들고 그러는 친구 있잖아. 나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너가 대신 해주면 안 될까? 너도 알다시피 난 아빠가 없잖아. 그래서 아빠 손을 잡고 입장할 수가 없으니까 네 손을 잡고 입장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겠어? 내가 네 손을 잡고 입장하다가 신랑한테 네 손을 넘겨주라고. 응, 왜? 어려워? 역시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거야? 아니 뭐 못할 건 없어. 정말 해줄 거야. 고마워, 수연아. 넌 정말 둘도 없는 내 딱 친구야. 그런 의미에서 그날 엄청난 서프라이즈 준비했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서프라이즈 너무 기대되는데 사실은 나도 너한테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거든. 누구의 서프라이즈가 더 어메이징할지 너무 궁금한데. 정말 나도 너무 기대된다야. 그럼 한 달 뒤 결혼식장에서 보자. 한 달 후 너 미쳤어? 저 여자들 대체 뭐니? 너랑 내가 신부 입장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우르르 달려든 저 여자들 다 뭐냐고. 미친년들도 아니고 왜 다들 흰 드레스를 입고 지랄인 거야? 그년들 네가 불렀니? 너 내 결혼을 망치려고 작정이라도 했어? 넌 파혼당했는데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질투가 나서 오늘 같은 일을 벌인 거야? 하객들이 다들 얼마나 황당해하는지 네 눈은 까막눈이라 보이지도 않는 거야? 내 결혼식에 와서 보니 신랑이 네 전남친이라 눈이 뒤집혀진 거야? 남녀가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버림받았다고 그딴 식으로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내 전남친이 네 신랑이란 건 진즉에 알고 있었는데 뭘 눈이 뒤집혀. 오늘 너한테 서프라이즈 준비했다고 했지? 내 서프라이즈가 그놈의 여자들을 다 불러서 니들 결혼을 축하해주는 것인데 어때? 많이 놀랐니? 그런데 네 서프라이즈는 뭐니?
설마 내 신랑이 네 전남친이다 짠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 그게 무슨 서프라이즈니 어차피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넌 내가 승민이랑 결혼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3년이나 만났고 많이 믿었던 남자라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 인간이네 딱 친구인 너랑 바람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놈이랑 바람피면서 한쪽으로는 내 연애 상담을 성의껏 해주는 척한 너. 네가 생각해도 너무 토 나오게 얄밉지 않니? 대체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바람핀다는 거. 너랑 그 인간 사이에 끼어서 뭔가 기분 나쁘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 뒷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너 하나뿐만 아니라 2명의 여자가 더 있단 걸 발견했지 뭐야. 다만 그 여자들은 그 인간이 약혼했단 것도 몰랐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단 것도 모르고 그놈을 만났지만 넌 그놈이 나랑 약혼했단 걸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서 그놈을 빼앗아가고 결혼식장까지 그대로 지가 쓰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날 초대해서 신부 입장까지 같이 해달라고 한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 그래서 나한테 복수하기 위해 그년들을 대동하고 내 결혼식장에 나타난 거야? 그래, 이왕 축하해주는 김에 그놈의 다른 2 여친도 같이 와서 축하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들도 같이 초대했는데. 우리의 결혼 선물이 마음에 들었니? 네가 승민이는 췌장암에 걸려서 너 포함 3여자를 버려준 훌륭한 남자인데 왜 여기서 나랑 결혼하고 내 인생을 동굴 같은 터널로 만들려고 하냐고 헛소리치는 바람에 하객들이 웅성대고 결혼식이 개판난 거 못 봐서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동창들한테는 니들이 합의 이별한 걸로 설정했는데 이제 와서 그딴 소리 하면 우리의 체면이 뭐가 되냐고. 동창들 2차도 다 취소하고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 거 못 봤어? 그리고 승민이 회사 동료들이랑 상사들도 다들 결혼식장을 빠져나갔는데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뭘 책임지란 거야?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헤어지면 될 것을 비열한 수법을 쓰면서 치사하게 헤어짐을 선택했고 그 와중에 낯짝도 두껍게 날 니들 결혼식에 들러리로 초대해서 종년처럼 써먹고 내가 원통에 죽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아기를 품고 날 네 결혼식에 초대한 네 탓을 해야지 왜 남 탓을 하고 자빠졌니? 승민이를 먼저 좋아한 건 난데 네가 먼저 승민이를 낚아챈 게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잘못은 네가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동시에 내 여자를 가지고 논 그 인간이 아직도 그렇게 좋니? 그 인간 탓은 하나도 안 하고 오직 나한테만 불만을 터놓네. 너 등신이니? 잘생겼으니까 여자들이 따르는 건데 그게 승민이 잘못은 아니잖아. 누가 뭐래도 승민이는 이제 내 남편이고 내가 최후의 승자야. 네가 그렇게 이기적인 성격이니까 승민이한테 버림받았단 생각은 못하니? 한때는 좋아했던 남자인데 결혼해서 잘 살라는 축복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도 어려웠어?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찐사랑이 맞네. 인정해줄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아. 근데 그 전에 나한테 위자료랑 결혼식 비용 절반은 내도록 해. 그리고 약혼녀가 있는 주제에 다른 여자들을 유혹해서 데리고 논 죄로 그녀들한테도 위자료를 줘야 할 것이야. 결혼도 하기 전이고 유부남도 아닌데 왜 위자료를 줘야 하냐고. 니들이 도둑이니? 남의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은 안 내고 오히려 돈을 뺏어가겠다고? 남자한테 차였으면 쪽팔린 줄 알고 조용히 있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약혼했으면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그 결혼식장 예약할 때 내 돈 절반도 들어갔으니까 돌려달란 건데 뭐가 문제니? 설마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내 결혼식을 네가 차지하려고 했니? 아, 그리고 네 남편이 말이야. 다른 2 여자들한테도 결혼하자는 거짓말로 각각 2천만씩 뜯어냈다고 하더라. 그 돈 안 갚으면 깜방에 갈지도 모르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 교도소에 보내고 혼자 독수공방할래? 뭐라고? 그 사람이 그 여자들한테서 돈을 뜯었다고? 아니 왜 그런 짓까지 해야 했단 거야? 사기꾼 인간의 심리를 나처럼 선량한 시민이 어떻게 아니? 뜯어간 돈 2천만에다 위자료까지 얹어서 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서에 간다고 하던데 알아서 해라? 우리 아직 집도 없이 월세서 신혼 시작하는데 무슨 돈으로 그렇게 많은 돈들을 배상해 주란 거야? 나도 그 사람도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데 어디서 돈을 구하냐고. 은행 있잖아. 은행에서 한도 꽉 채워서 빌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사채 있잖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사채 아니겠어? 그놈이랑 결혼한 거 행복하다며? 니들 행복을 위해 우리가 억울하게 희생당했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보상해줘야 하지 않겠어? 돈이랑 남자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넌 남자가 더 중요하잖아.
15년 친구도 배신할 만큼 그 남자가 좋아서 죽을 지경이잖아. 그럼 돈으로 그 행복을 사야 맞지 안 그래? 할 일 다 했고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젠 돌아갈게. 축의금은 안 냈으니까 식사는 안 할게. 나 정말 양심적이지 않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도 똑같은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마. 잠시 후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췌장암 말기 환자라는 거 잊었어? 난 네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너랑 헤어지고 민주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고 날 동료들 친구들 사이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개자식으로 만들 수 있어? 아직도 췌장암 같은 개소리야? 이 새끼 이거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잖아. 네 몸속의 암은 여기저기로 자유자재로 이동하니? 이 여자한테는 위암이라고 했다가 저 여자한테는 간암이라고 했다가 나한테는 또 췌장암이야? 3대 암을 앓고 있는 인간이 혈색은 대체 왜 그렇게 좋은 거니? 니네 사장님한테 너 췌장암 말기 환자니까 일 너무 빡세게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완전 놀라시던데 괜찮은 거야? 곧 죽을 사람이니까 새 직원 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한가하게 나한테 그딴 거나 따질 상황이니? 어차피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몸이라 지금 당장 잘려도 아무 문제 없는가? 뭐라고? 너 미쳤어. 그걸 우리 사장한테 다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왜, 니 암은 나 포함 세 여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정돼 있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난 또 아무것도 모르고 니 사장한테 다 얘기했잖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진드기 같고 거머리 같고 뱀 같은 여자가 다 있어. 너 내가 저주할 거야. 결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 살라고 평생 저주할 거야. 그래, 주둥이는 네 몸에 달렸으니까 저주하고 싶은 대로 해. 다만 나한테 줄 위자료 계산은 똑바로 하고 꺼져도 꺼져.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니까 똑바로 입금해. 안 그럼 고소도 마다하지 않을 거야. 그 후 회사에 위자료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자 전 남친은 어쩔 수 없이 지들들의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 절반을 한 번에 보내왔습니다. 여윳돈이 없어서 저와 다른 두 여자한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둘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다 물기도 전에 전 남친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식에서 근한 일을 본 동료들이랑 서먹서먹한 관계를 끝내는 풀지 못해서 결국 자기 발로 회사를 나왔다나 뭐라나. 그런 바람둥이에다 사기꾼 남자도 남편이라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이 붙어 사는 그 여자가 더 대단한 여자죠. 친구들한테서도 외면당한 그들이 언제까지 잘 살지는 두고 볼 겁니다. 언니 지금 어디예요? 주부가 이 시간에 집에서 살림은 안 하고 대체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녀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잠깐 병원에 왔어요. 무슨 일로 연락했어요? 방금 우리 딸이랑 엄마 언니네 집에 데려다 놨으니까 오늘부터 언니가 돌보도록 해요. 채연이는 일주일 뒤에 제가 다시 데려갈 생각이지만 엄마는 이제 쭉 언니가 모셔요. 장남 부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딸인네가 독박으로 엄마를 모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네 간병은 며느리인 언니 몫이지 않겠어요? 전 어디까지나 출가 외인이니까 이제부턴 밥이 되던 죽이 되던 언니가 책임져요. 아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요. 미리 상의 한마디 없이 무작정 채연이와 어머니를 저한테 떠맡기면 저도 곤란해요. 전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반신불수 환자의 간병도 해본 적이 없단 거 잘 알잖아요. 더구나 지금은 열도나고 감기 몸살로 컨디션도 안 좋아서 누구를 케어할 상황이 아니에요. 노약자인 채연이와 어머니한테 감기를 옮길 수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은 원래 감기도 하고 아프면서 그렇게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병원에 데려가서 약 사서 먹이면 되니까 걱정 말아요. 그리고 엄마 간병도 별거 없어요. 그냥 기저귀만 바꿔주고 때 되면 일으켜 앉혀서 죽 같은 거에다 김치나 주면 돼요. 말도 못하니까 잔소리도 없고 힘든 거 전혀 없다니까요. 아니 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됐는데 왜 말문까지 막혔는지 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하여간 우리 엄마도 연구 대상이라니까요. 남들 안 당하는 교통사고는 대체 왜 당해서 저렇게 아무 쓸모짝 없는 노인네가 돼버렸는지. 아가씨가 산림육아를 도와달라고 하도 때를 쓰는 바람에 합가하고 또 장 보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 아닌가요? 아가씨네 뒤치다거리만 하지 않았어도 어머니 지금쯤은 본인 집에서 편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을 텐데 정말 한 줄기의 미안함도 없어요. 언니 말 진짜 이상하게 하네요? 제가 사고 당하라고 엄마 등을 떠밀기라도 했어요. 살림해주고 애 봐준다고 다 사고 나요? 하여간에 노인네가 유난스럽다니까.
언니는 애를 낳아보지 못해서 알 턱이 없겠지만 딸 자식이 아이를 낳으면 돌봐줘야 하는 건 친정엄마의 당연한 책임이에요. 내 친구들을 봐도 다들 친정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거든요. 남들은 애가 학교 다닐 때까지 친정엄마가 다 도와준다고 하던데 난 이게 뭐냐고요. 우리 딸 이제 겨우 3살인데 엄마는 저렇게 본인 몸도 못 가누는 짐짝이 돼버리고 내가 우리 남편 보기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거든요. 애 하나 키우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반신불수 엄마까지 어떻게 돌보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언니가 우리 엄마 모셔요. 저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기다려요. 카톡으로 다 말하긴 어렵고 만나서 얘기해요. 그건 어려워요. 저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거든요. 세연이한테 현관 밖에서 할머니랑 꼼짝 말고 외숙모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단단히 일러놨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몸이 불편한 어머니랑 어린애를 보호자도 없이 그렇게 방치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항이라니요? 아가씨 여행 가요. 어린애를 저한테 떠맡기고요? 왜요? 엄마면 뭐 여행 가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지만 서방님도 같이 가요? 그 사람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그 사람도 해외에 놀러 갔는데 저라고 못 간다는 법 없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오빠도 같이 가니까 그렇게 알고 언니는 집에서 간병이랑 육아나 똑바로 해요. 오빠라니요? 지금 제 남편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 사람 여행 간단 말은 한마디도 없었는데요? 말해봤자 잔소리만 들을 게 뻔하니까 얘기 안 한 거겠죠. 그러게 평소에 좀 살살할 것이지 얼마나 남자기를 죽여댔으면 우리 오빠가 몰래 여행을 가려고 할까? 이게 대체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요? 결혼까지 한 남매가 각자의 배우자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같이 해외여행이라니요? 이걸 제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아무리 남매가 정이 좋다고 해도 이건 정말 선을 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대체 무슨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오빠랑 나 단둘이 가는 게 아니라 제 친구가 한턱 쏜다고 해서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제 친구가 오빠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아가씨랑 오빠 공동이 친구라고요? 학교 때 친구요? 아님 사회에서 만난 친구요? 오빠의 동창인데 저랑도 친했어요. 오랫동안 해외에서 사업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반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해외여행을 쏘겠다고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아는 친구인가요?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요? 언니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네. 제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지금 아가씨랑 해외여행 간다고 하는데 저랑 상관이 없어요? 심해부한테 연락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어도 괜찮겠어요? 전 궁금하고 찜찜한 건 절대 못 참는 사람인 거 알죠? 아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요. 오빠 동창인 그 오빠는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오빠고요. 반년 전 그 오빠가 한국에 돌아와서 절 찾은 이후부터 저랑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사이예요. 됐어요? 바람 핀단 얘기인가요? 바람이 아니라 그냥 오빠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있고요. 그 오빠도 유부남이라 저 역시 제 가정을 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해요. 알겠어요? 이제 겨우 3살 된 채연이를 내팽개치고 진심 그러고 싶어요? 아가씨가 그러고도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심해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엄마가 전부인 딸아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인간이라면 그런 염치 없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어머니가 기가 막혀. 언니 지금 절 가르치려고 들고 있나요? 불임인 주제에 감히 저한테 엄마 자격 운운하고 있어요? 남자 마음 하나도 제대로 못 잡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그 어렵다는 시누이한테 할 말 못할 말도 안 가리고 막내 뱉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집에서 서열이 제일 낮은 며느리 주제에 시누이 인나한테 감히 훈계를 다하고 오빠 믿고 꼴에 손이 옳게 노릇을 하려고 덤비나 본데 제 걱정하기 전에 먼저 언니 처지나 근심하는 게 어때요? 난 누구처럼 딴 년한테 남편을 뺏기는 멍청한 년은 아니거든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알아듣게 똑바로 얘기해요. 왜요? 돈 잘 버는 우리 오빠 같은 남자를 딴 년한테 뺏길까봐 다리가 후들거려요? 잘생기고 성격 좋은 우리 오빠를 뚱뚱하고 못생긴 언니가 평생 독차지할 생각이었나 본데? 세상 일이 다 그렇게 순조로운 건 아니니까 고해 같은 인생이라고 하겠죠? 헛소리 하지 말고 요점만 말해요. 그 사람 여자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오빠 학교 다닐 때도 여학생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데 그런 오빠가 언니같이 평범한 여자만 쳐다보고 평생을 살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 우리 오빠를 엄청 좋아했던 제 친구를 제가 오빠한테 소개시켜줬고, 이번 여행도 그 친구까지 모두 4명이서 가는 건데 몰랐죠? 어때요? 배신감에 살이 다 떨리는 것 같나요? 이제야 언니한테 우리 오빠를 뺏긴 내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나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오빠랑 결혼한 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기나 해요? 이딴 시누이들 때문에 세상 모든 시누이들이 욕을 먹는 거군요. 철딱서니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인성 자체가 썩어버린 니들 남매.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고 다니면서 천벌이 두렵지도 않나 봐요? 천벌이 어딨어요? 내 친구 중에 돈도 많고 나이도 많은 아저씨랑 같이 사는 애 있는데 청년이라고 무시받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사모님이라고 존중받고 대우받아요. 본처는 화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내 친구는 그 남자랑 결혼해서 완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것만 봐도 신은 없고 천벌 역시 존재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쁜 짓만 한 사람들은 멀쩡하니 잘 돌아다니고 잘 살고 있는데 평생 자식들한테 충성하고 올인한 우리 엄마는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됐잖아요? 이게 공평한 건가요? 우리 오빠 덕으로 전업주부로 편하게 살고 있으면 입 다물고 귀 닫고 우리 엄마 간병이나 하면서 조용히 엎드려서 살아요. 알겠어요? 아가씨네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어머니 명의의 집인 거로 아는데 어머니 덕은 볼대로 잡아놓고 어머니가 제일 힘드실 때 그렇게 어머니를 버려요? 너가 그러고도 딸이니? 뭐 언니 지금 시누이 보고 너라고 했어요. 어디서 본데 없이 저런 티를 내고 자빠졌어요. 나보다 3살이나 어린 널 너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니? 꼴 같지도 않은 것도 시누이라고 법마다 아가씨 하는 것도 이젠 아주 신물이 나. 아가씨라고 할 때마다 넌 부잣집 귀수고 난 몸종인 것 같다는 생각에 기분 정말 더러웠거든? 어머니가 기가 막혀. 언니 정말 내가 알던 그 언니 맞아요? 온순하고 매사 공순하던 그 착한 언니 맞아요? 공수는 개뿔. 네가 무슨 상전이라도 되니 내가 너한테 공순하게. 명절만 되면 어머니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지가 나서서 오라가라 간섭지리고 제사상에 감나라 배나라 삿대질하면서 꼴값 떨고 점잖은 어머니를 생각해서 참아온 것을 설마 너 같은 게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고 산 줄 알았니? 가짜않게 시자짓을 하는 것도 철이 들면 괜찮겠지 하고 넓은 마음으로 감싸 안으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 넌 그냥 인간 되기는 글러먹은 쓰레기야.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한테서 어떻게 니들 같은 남매가 나올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어머님이 방금 네가 살고 있는 집 부동산에 내놔달라고 나한테 부탁하셨어. 김서방한테도 상황 설명하고 집 내놓겠다고 전했으니 이만하자. 지금 당장 부동산에 가봐야 해서 말이야. 뭐라고요?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다고요? 그럼 우린 어디 살아요? 그리고 뭐 우리 남편한테 상황 설명을 했다고요? 대체 무슨 말을 했단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느니 모든 걸 다 말했고 김서방 해외 출장 끝내고 귀국하면 바로 법원에 가겠다고 했어. 물론 채연이 친권도 무조건 쟁취한다고 했으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걸?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너 같은 사고려 여자한테 뭘 믿고 애를 맡기겠어? 아니 잠깐만요. 엄마가 집을 내놓으라고 했다고요. 우리 엄마는 사고 난 그날부터 실어증에 걸려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언니한테 집을 내놓으라는 부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니 혹시 몰래 우리 엄마 인감이랑 가지고 집 팔아넘기고 도망가려는 수작 부리는 건 아니죠? 우리 집 재산을 꿀꺽할 심산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요. 우리가 절대 그 꼴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니까. 어머니가 실어증? 웃기고 있네. 어머니는 니들 남매한테 실망을 넘은 절망을 하셨고 스스로 입을 닫으신 거야. 어머니 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날 병실 밖에서 니들 남매가 하는 말들 다 들으셨대. 노인네가 차라리 죽었으면 보험금도 나오고 재산도 다 처분할 수 있고 좋았을 텐데 평생 서지도 못하는 몸뚱이로 죽지 않고 살았다는 니들 말을 듣고 그냥 딱 죽고 싶은 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는 짓고 싶지 않아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참고 생을 선택하셨대.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정말 우리가 한 말들을 다 들었다고요? 어머니 집 한 동과 재산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기로 했어. 미쳤어요? 누구 맘대로 집을 팔고 재산을 털어서 그런 데를 가요? 어머니 재산 어떻게 쓸지는 어머니 맘 아니니? 넌 32살씩이나 먹고 그런 간단한 도리도 모르니?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가 어떻게 실버타운을 찾아가요? 되도 않는 소리 그만 좀 해요. 내가 있잖아 며느리는 자식 아니니? 내가 책임지고 최고의 시설로 어머니를 모셔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아, 그리고 네 오빠한테 전해줘. 나한테 위자료 내고 이혼하고 같이 여행 가는 그년한테 가라고 해. 참 웃긴 게 네 오빠 회사에 다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일주일 쉬겠다고 했다더라? 어머니 멀쩡히 살아계시고 해외에 불륜여행 가려고 거짓말한 거라고 다 까발켰으니까 돌아오면 박스 들고 자리털 가고나 하라고 해. 언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족끼리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모든 걸 다 바로잡아요. 안 그럼 나중에 아무리 빌어도 절대 언니 용서 안 해요. 너 같은 거한테 용서 구할 짓 한 적 없어 난. 그럼 한약같이 쓴 해외여행이 되길 바란다. 그 후 전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이혼하고 시누이는 심해부한테 이혼당하고 친권까지 뺏겼습니다. 공기업에서 잘린 전 남편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번마다 실패하고 지금은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자존심에 친구 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편치는 않겠죠. 아이러니한 것은 좋아서 해외여행까지 가면서 휴하던 그 잡것들은 무슨 원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헤어졌다고 해요. 어쩜 불륜의 당연한 결과겠지요. 큰 의미 없이 남이 받을 상처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눈앞이 쾌락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동물적인 행위가 사랑일 리가 없으니까. 일말의 책임 또한 존재하지 않는 가벼운 사이겠지요. 너 대체 어디야? 빨리 돌아와. 지금 당장 결혼식장으로 돌아오면 다 용서하고 받아줄 테니까. 기회 줄 때 못 이기는 척 돌아와. 아니, 나 그 결혼 안 해. 우리 부모님 허락도 받았고 하객들 분들한테도 파혼한다고 설명드렸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고 그만해. 대체 왜 그래?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결혼식 중에 뛰쳐나가선 나랑 우리 부모님 얼굴에 똥칠을 할 수가 있니? 결혼식 도중에 파혼당하고 나더러 쪽팔려서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한 거야? 친구, 지인, 동료, 친척들이 다들 뭐라고 수근거릴지는 생각 안 해? 너 이렇게 무책임한 여자였어? 똥낀 놈이 성낸단 말이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니들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지금 내 탓을 하고 있니? 아니다. 혼인신고 하기 전에 검은 속내 폭로해줘서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내가 살다 시어머니가 아들 결혼식에서 며느리 20계명을 낭독하고 거기다 사인시키려는 집구석은 처음 봤어. 내가 결혼을 하는 거지 니들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것을 갖고 와서 읽고 자빠졌어? 니들 눈에는 나랑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엄마한테 내가 어떤 아들인지 몰라서 그래. 쥐면 꺼질까 불면 날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야 내가. 그렇게 30년을 넘게 귀하게 키운 아들이 장가가는데 그 정도도 못하니?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고 이름 석자만 사인하면 대리를? 꼭 그렇게 얼굴sắc 바꾸고 판 뒤 엎어야 성이 차니? 유난도 좀 적당히 피워. 남편이 퇴근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머리 숙여 공손히 인사할 것.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잘 것. 남편이 수저 들기 전에는 절대 음식에 먼저 손대지 말 것. 집안일에 절대 남편 가담시키지 말 것. 친정부모님과는 인연 끊고 시부모님을 하늘처럼 모시고 살 것. 이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20가지나 적어와서 지저대는데 그게 정상이니? 그따위 얼탱이 없는 소리 짓거리고 나보고 사인까지 하라는 게 상식적이야? 하객들 잔뜩 불러놓고 뭐하는 짓이야? 부끄러움은 온전히 내 몫인 거니? 옛날 분들 다 그래.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너도 잘한 것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도 기상천외한 괴짜시지만 솔직히 난 너한테 더 실망했거든? 어머니가 큰 소리로 거만하게 며느리 20계명을 끝까지 다 제잘거릴 동안 꽂아 놓은 보리자루 마냥 멀뚱하니 서서 해벌리고 있던 네 꼴이 난 더 기가 막히고 한심했어. 그런 인간이랑 결혼하겠다고 순백이 드레스 입고 서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자괴감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 알아? 그냥 스피치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되잖아. 원래 결혼식에서 친구들이 스피치하고 다들 그러는 거 아니야? 결혼 축하 스피치랑 며느리 기죽이려고 작정한 노예계약과도 같은 낭독이 같아? 거기다 뭐? 수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를 하고 사인을 하라고? 놀고들 자빠졌네. 그렇게 해서라도 지독한 니들 자격지심을 숨기고 싶었니? 노는 꼬라지들이 어쩜 그리 하나같이 안심해? 뭔 소리야?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 집안이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인물이나 다 나보다 못하니까. 결혼 초반부터 내 기세를 누르고 날 니들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작전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착하고 성실한 거 하나 보고 결혼 결정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넌 그냥 엄마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꼭두각시였네. 나이를 32살이나 처먹고 엄마 하면서 엄마 치마폭 뒤에 숨어서 찍소리 하나 못 내는 비겁하고 옹졸한 놈이랑 결혼을 이대로 진행할 순 없는 노릇 아니야? 그만해.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은 나도 안 참아. 참지 마. 이판사판 다 깨진 판에 참긴 뭘 더 참아. 하고 싶은 말 있음 맘껏 해봐. 이 시간 지나면 너 차단하고 다신 너 같은 거 만날 일도 없으니까. 진심이야? 우리 인연이나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져? 우리가 혼인신고를 했니? 아이를 낳았니?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난 살면서 어려운 일이란 게 없더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 다음엔 내 신념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등신 같은 건 단호히 차버리고 새로운 만남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의 절반이 남잔데 뭐가 아쉽다고 너 같은 거랑 결혼하니? 이것 봐. 우리 엄마 말이 맞잖아. 무슨 여자가 기가 이렇게 하늘을 찔러? 너 같은 여자는 초반에 아주 납작하게 해줘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할 수 있다고 엄마가 그랬어. 아직도 그 주둥이에서 엄마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 아주 뇌의 빵구가 제대로 난 인간이다. 이제라도 네 본 모습 알게 돼서 다행이고 앞으로 다신 보지 말자. 잘 지내니? 나 석훈이 엄마다. 기억하고 있지? 결혼식 날에 기고만장해서 아주 자랑스레 노예 계약서를 읽던 그 무식한 아줌 마세요? 아니 그건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일을 가슴속에 담고 있는 거니? 불쾌했던 일들은 후를 다 털어버려야 너한테도 좋은 건데 요즘 들어 왠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 니들 그때 결혼식 잘 치렀으면 지금쯤은 애도 낳고 잘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내 가슴이 너무 아파.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뭐예요? 용것만 말해요. 우리가 옛날을 주고받고 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직도 나한텐 많이 서운한가 보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결혼식장이 파혼식장으로 돼버렸으니 너도 나도 그리고 석훈이도 남은 건 후회뿐이겠지. 전 후회한 적 없는데요? 오히려 용케도 똥차 피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요? 뭐? 똥차? 너 지금 나랑 우리 석훈이를 똥차에다 비유하는 거니? 그 인간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마인드 자체가 썩었는데 똥차가 아니면 뭐죠? 아니, 너 내 앞에서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딴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니? 나랑 내 아들이 그렇게 우스워? 네, 다신 안 보고 싶은 사람들 1위입니다. 그쪽이랑 그쪽 마마보이 멍청한 아들이요. 그래,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다 이해한다. 내가 다 잘못했고 다 내 불찰이야. 갑자기 왜 이러세요? 불편하니까 그만하시죠? 우리 석훈이 너랑 헤어지고 회사도 그만두고 친구도 안 만나고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결혼식장에서 파혼당한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내 속은 까맣게 타서 재가 된 지 오래야. 연애라도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소문이 퍼져서인지 선도 전혀 안 들어오고 내가 요즘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야. 하긴 그 노예 계약서 같은 며느리 20개명에 사인할 여자가 있을 리 없겠죠. 너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하고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무릎을 꿇는 건 그쪽 자유겠지만 꼭두각시 같은 그쪽 아들이랑 다신 만날 일은 영원히 없어요. 파혼당했다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나가지도 못하는 등신 같은 인간에서 뭐하게요? 조금만 충격 줘도 과자처럼 부서지는 그딴 멘탈 가진 남자는 절대사절이에요. 아니, 받아주고 싶어도 못 받아줘요. 왜냐면 전 이미 결혼도 했고 현재 임신 중이니까요. 뭐? 벌써 결혼했다고? 석훈이랑 헤어진 지 이제 겨우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서 임신까지? 그렇게 안 받는 데는 너 참 쉬운 여자다? 혹시 너 우리 석훈이랑 만나면서 딴 놈이랑 양다리 걸친 거 아니야? 몸뚱이 함부로 굴리면서 이놈 저놈 만나는 게 네 취미였니? 네네, 이제야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시네. 어울리지도 않는 착한 척 쇼 잠깐 하더니 내가 임신했다니까 바로 본심이 나오네.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무식하고 사악한 노인네가 어디서 감히 눈 가리고 야옹하고 있었대.
하는 짓이 유치하고 웃겨서 기가 차네요. 뭐? 노인네? 네, 그것도 아주 꼰대 노인네예요. 그쪽. 하마터면 가족으로 엮여서 스트레스 대빵받고 화병 날 뻔했는데 멍청한 노인네가 알아서 본인이 쓰레기란 걸 행동으로 알려준 덕에 불구덩이에 안 빠지고 지상에서 활개치고 다니게 돼요. 오늘도 조상님한테 감사한 하루네요. 뭐라고? 네가 감히 누구 앞이라고 그딴 막말을 짓거리는 거야? 심술만 덕지덕지한 꼰대 노인네랑 대화하고 있으면 태교에 불리하니까 이만하죠. 전 아기도 낳고 사랑하는 남편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테니까. 그쪽도 귀한 아들 치마폭에 고이 싸서 애지중지 영원히 안고 키우세요. 그 후 전 전남친의 어머니도 차단해버렸고 그 두 모자와 다신 연락한 적도 없답니다. 하지만 지인한테 간간히 들은 소식에 의하면 전남친은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에만 갇혀서 지내고 있고 결혼만 하면 아들이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단 신념 하나로 그 어머니는 여기저기 며느리감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조선시대에서나 나올 법한 며느리 20계명을 읊었던 역사 덕에 귀한 아들의 혼사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